안녕하십니까. HTML, CSS 15번째 시간. 오늘은 HTML 문서를 우리가 PC 환경에서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다 보니까 각종 디바이스, 뭐 스마트폰이 됐건 모바일 환경이요. 그 다음에 타블렛도 있고요. 여러 가지 디바이스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환경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하도록 할게요. 내가 만든 HTML 문서가 PC에서는 잘 보이는데 모바일 환경, 스마트폰에서 봤더니 너무 글자가 조금해서 정보를 전달할 수 없다던가 그러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모바일 환경을 좀 이해를 하고요. 그 이해를 하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 HTML 문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모바일 환경을 좀 이해를 하고 그에 적합한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바일 개발 환경을 우리가 좀 설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HTML 첫 시간에 편집 툴로 노트패드 플러스라든가 아니면 MS에서 제공하는 비주얼 스튜디오 그거를 이용을 했는데요. 그거 말고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램 개발을 HTML 웹 서비스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HTML, CSS, 자바스크립트, jQuery 정도의 학습을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하시냐면 이제 서버 쪽으로 넘어가셔야겠죠. 그래서 서버 쪽으로 넘어가면 뭐 ASP 요즘은 거의 안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PHP라는 언어 또는 JSP라는 거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이제 JSP에서 단지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프레임워크로 이제 스프링이라는 거를 쓸 수도 있겠고요. 다음에 이것도 그냥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프레임워크를 쓸 수도 있고 다음에 이것은 단넷을 쓸 수도 있겠고요. 좀 다른 건데 어쨌든 이렇게 많이 쓰는데 개발을 HTML을 하고 CSS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넘어갈 때 이렇게 많은 개발을 할 때 지금 우리가 계속 사용했던 노트패드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인 툴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인티그레이티드 디벨롭먼트 인바이러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합 개발 툴이에요. 통합 개발 툴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코딩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빌드를 해요. 그죠? 그래서 서버에 접속을 해요. 그죠? 그래서 서버 업로드까지 하는 이런 말 그대로 내가 개발을 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통합적으로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줄여서 통합 개발 툴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줄여서 IDE라고 하고요. 이거에 프로그램을 좀 하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IDE가 뭐예요? 이클립스라는 게 있죠. 그죠? 자, 이클립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클립스를 사용하면 좋은데 제가 이클립스를 지금 소개하기에는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기는 좀 무리일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은 기능들이 있고 지금 HTML을 학습함에 있어서 이거를 본다는 거는 조금 범위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클립스 말고 앱타나 스튜디오라는 거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앱타나는 이클립스의 플러그인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단독적으로 오늘 알아볼 단독으로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앱타나 스튜디오를 설치를 하는데 앱타나 스튜디오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기 먼저 Node.js 윈도우라는 그거를 먼저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URL로 가셔갖고 Node.js 윈도우를 설치를 하시고요. 요게 1단계입니다. 1단계. 다음에 2단계로 어떻게 앱타나 스튜디오, 앱타나.com에 가면 바로 요거와 같은 화면이 큼지막하게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Node.js부터 먼저 받기 위해서 요 주소를 입력을 해서 한번 접속을 하면 바로 다운로드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적당한 곳에다가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다 할까요? 여기다가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운로드 됐고요. 그 다음에 접속을 또 해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aptana.com org
닷컴에 들어가서 실제로 애프터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이제 이걸 클릭하면 되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스탠드 얼롱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클립스에다가 플러그인으로 꽂아서 쓰는 이클립스 버전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클립스를 쓰시면 이클립스 하나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웬만한 지금 현존에 존재하는 프로그램을 거의 다 코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쓰시면 되고요. 지금은 단독으로 얘만 따로 띄워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일 어드레스는 입력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또 해야 되겠죠. 버전은 지금 3.6.1인데요. 뭐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버전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다운로드 다 되면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가 다 됐고요. 그러면 이제 폴더 열기를 해서 그러면 2개 노드하고 그 다음에 애프터나가 다 다운로드 됐습니다. 그럼 설치를 해야 되겠죠. 설치는 뭐 금방 돼요. 그래서 넥스트만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별 어려움 없이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노드 다 설치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ID 툴을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애프터나 단독 버전을 쓰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가장 이상적인 거라기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을 HTML을 어떤 목적에서 배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발을 전문적으로 웹 서비스의 개발을 전문적으로 이제 계속 하실 분 같으면 이클립스 사용 방법을 조금 빨리 익히셔갖고 이클립스에 플러그인으로 애프터나를 설치를 해서 코딩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클립스 하나만 있으면 거기서 JSP가 됐건 요즘에 많이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가 됐건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됐건 자바 프레임워크가 됐건 다 그 이클립스 하나로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설치하는데 조금 여기서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요. 잠깐만 멈췄다가 또 다시 설치가 다 되면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 설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니시 누르면 끝나겠죠. 이제 네, 다 설치됐습니다. 네, 그럼 자 이제 사용 방법 다시 장표로 와갖고요. 네, 사용 방법을 제가 캡처를 해서 몇 개 쭉 남겨놨는데 여러분이 그냥 한번 쭉 보시면은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린 거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저기 장표를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실행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이 장표를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 바로가기 프로그램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겼죠.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바로 실행이 되고요. 자, 애프터나 프로그램을 다 설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이제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겼을 겁니다. 바탕화면이나 그런 데 생겼겠죠. 그래서 그거를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처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클립스를 사용해 본 분들은 이런 화면 뭔지 아실 거예요. 내가 워크스페이스, 내가 지금 작업하려는 그 장소, 내가 지금 앞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죠. 여러 가지 작업을 해 나가겠죠. 그 작업 장소를 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디폴트로 사용자 컴퓨터 유저의 도큐멘트 문서에 애프터나 스튜디오 3 워크스페이스 그 경로로 작업 영역 워크스페이스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너무 길고 디폴트다 보니까 좀 난잡하죠. 그래서 본인이 작업하고 있는 거 저는 C 밑에 웹 프로젝트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고 찾아가기 쉬운 경로를 하나 폴더를 만드셔갖고 그쪽으로 경로를 브라우저 버튼을 클릭을 해서 바꿔놓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업 영역을 워크스페이스를 새롭게 지정을 하고 쓰시면 돼요. 근데 요거 디폴트로 된 부분 요거를 쓰면 안 되냐, 요거를 써도 되긴 돼요. 근데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너무 길고 좀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본인만의 작업 폴더를 적당히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OK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요.
이제 프로그래밍 실행인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웹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자, 만드는 방법은 메뉴에 들어가시면 메뉴에 첫 번째 파일 메뉴가 있고요. 파일에 뉴가 있습니다. 새로 만들겠다. 그래서 웹 프로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웹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시면 이런 대화 상자도 나와요. 웹 프로젝트의 이름을 정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내가 만드는 프로젝트의 이름 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PJT15로 정해놓고 사용을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좌측에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창이 있을 거예요. 좌측에 프로젝트 15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 프로젝트 내에서 나는 내가 만든 HTML 문서, CSS 문서 또는 이미지 소스 또는 멀티미디어 소스 그런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 프로젝트 폴더는 어디에 생긴 거예요? 방금 우리가 알아봤던 여기 있죠. 웹 프로젝트 C 밑에 저는 C 밑에 웹 프로젝트 요 밑에 어떤 게 프로젝트 15라는 폴더가 생성이 된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윈도우 탐색해 갖고 내가 만든 워크스페이스 안에 들어가 보시면 그 내가 만든 워크스페이스 안에 내가 만든 프로젝트 명의 폴더가 생긴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제 웹 프로젝트 폴더까지 만들었으니까 웹 문서를 생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웹 문서를 생성을 하는데 웹 문서를 생성하는 방법은 프로젝트 폴더에서 우클릭 하시면 이렇게 드롭다운 메뉴가 나오고요. 여기서 New from Template이라는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파일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나와요. 여기에 보면 뭐 JSON 데이터,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PHP, 루비, 텍스트, XML 다 웹하고 관련된 그런 그 파일들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CSS 내지는 HTML이죠. 그래서 HTML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HTML이 버전이 굉장히 많다고 했죠. 예전에 그 4점대 버전도 있었고 하면 XHTML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HTML 버전을 템플릿을 꺼내서 쓰면 되는데 지금 우리는 HTML5 그리고 지금 요즘에 만들어지는 파일들은 다 HTML5입니다. 그래서 HTML5 템플릿 요거 하나를 선택을 해서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화면은 뭐냐면 HTML 문서를 만든 다음에 여러분이 코딩을 하면 돼요. 근데 이클립스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앱타나를 기본적으로 단독 프로그램을 설치해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메뉴바에 보시면 윈도우 메뉴에 프리퍼런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퍼런스 항목에 들어가면 말 그대로 환경 설정하는 거예요. 내가 개발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폰트의 사이즈라든가 폰트의 종류라든가 폰트의 색깔이라든가 그런 단축키를 어떻게 나는 설정을 하겠다. 웹브라우저는 어떻게 선택하겠다. 워크스페이스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설정에 관련 부분인데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클립스를 사용하던 앱타나 기본 단독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어피어런스의 컬러 앤 폰트에 들어가셔갖고요. 여기 들어가셔갖고 다음에 텍스트 폰트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쪽에 들어가서 에디트 버튼을 클릭을 하면 글꼴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꼴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정하시는데 조금 너무 처음에는 한 10포인트 정도 돼 있을 거예요. 디폴트가. 너무 작으면 곤란하죠. 그래서 10포인트로 쓰실 분들은 쓰시고요. 아니면 12포인트, 14포인트 여러분이 적당히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폰트 설정하시고요. 참고적으로 요즘은 네이버에서 나눔 폰트라고 해서 나눔 코딩 폰트 무료 폰트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가독성이 좋고 개발자들 사이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폰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네이버에 접속을 하셔갖고 나눔 폰트가 굉장히 많이 시리즈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코딩과 관련된 폰트를 다운받은 다음에 여기서 그쪽으로 나눔 코딩 폰트를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문제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브라우저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런 실행하는 컨피그레이션에 들어가셔가지고 브라우저를 내가 설정할 수가 있어요. 나는 크롬 브라우저를 쓰겠다. 그러면 크롬 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가 있겠죠. 내 컴퓨터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에 구글의 크롬의 뭐 어플리케이션에 크롬 브라우저가 설정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설정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웹문서를 만든 다음에 확인을 할 때 크롬 브라우저에서 자동으로
확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웹 문서를 내가 만들었어요. 이제 앱타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웹 문서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모바일이다 보니까 PC 환경에서 지금까지 모든 예제들을 다 PC 환경에서 여러분이 확인을 하셨을 텐데요. PC 환경에서 확인을 하지 않고 내 스마트폰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스마트폰에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내가 만든 문서를 웹 서버, 내가 만든 PC에서 작업한 문서를 어디로? 웹 서버로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웹 서버를 어디서 접속해요?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웹 서버에 접속을 해서 확인을 해줘야겠죠. 그래야지 정확한 내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모바일 환경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든 PC에서 만든 웹 문서를 서버에 올려야 되는데 서버에 올릴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 FTP 쓰죠. 그죠? 자, 그래서 FTP 예전에 HTML 첫째 시간 정도쯤에 한번 살펴본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일 진례를 이용해서 ZPAT, 제펫이라는 무료로 제공해주는 웹 호스팅을 우리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접속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 내가 만든 거 여기가 어디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15번 폴더겠죠. 이 폴더에서 여러분이 만든 HTML 문서를 파일 쪽으로 업로드를 한 다음에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 브라우저는 PC용 브라우저가 아닌 어디 브라우저? 모바일 스마트폰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여기에 접속을 하셔갖고 여러분이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내가 만든 웹 문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모바일 환경에서 여러분이 개발하기 위한 환경 설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앱타나 프로그램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IDE 툴로 다른 툴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는 지금까지 사용했던 노트패드라든가 아니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웹 프로그램을 앞으로 계속해 나갈 거라면 가장 많이 쓰이고 우리가 이클립스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긴 앱타나를 제가 추천을 드린 거고요. 앱타나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사용을 해서 웹 문서를 만든 다음에 실제로 확인할 때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웹서버에 파일을 업로드한 다음에 본인 스마트폰에서 테스트 스마트폰에서 직접 브라우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정확한 확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모바일, 과거 PC는 그런 면이 없었는데 모바일은 각 제조사마다 또 제조사에서 발행 출시되는 스마트폰의 종류가 사이즈가 엄청 다양하죠. 해상도도 다양하고 가로와 세로의 사이즈도 엄청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웹 서비스를 개발을 할 때는 가능한 한 많은 디바이스를 확보를 한 다음에 많은 스마트폰을 확보를 하신 다음에 그 모든 디바이스에서 다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앱타나 프로그램을 다 설치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앱타나 프로그램 가장 기본적인 거 파일 열고 프로젝트 생성하고 기본적인 설정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를 여러분이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앱타나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면 이클립스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거의 비슷한 그 레이아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처음 여러분이 접하시는 분들은 앱타나 프로그램이 약간 익숙해지면 나중에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게 될 이클립스 프로그램도 금방 친숙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앱타나 프로그램 바로가기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하면 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요. 처음에 이런 워크스페이스 설정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장표에서 살펴봤듯이 이 부분은 앱타나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워크스페이스 내 작업 공간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너무 길죠.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내가 임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C 밑에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C 밑에다가 새로운 폴더에서 웹 프로젝트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임시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찾기 쉬운 곳에다가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곳에다가 난 사용하겠다 확인. 자, 그러면 간단하게 표시됐고요. 밑에 체크하는 버튼이 하나 보이는데 Use this as the default and the
do not ask again. 다시 워크스페이스를 재설정하는 거를 프로그램 실행할 때마다 계속해서 물어보겠느냐 설정하는 건데요. 설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다음부터는. 그죠? 자, 근데 나는 이 프로젝트 말고, 이 폴더 말고 다른 프로젝트 폴더에다가 또 작업을 하겠다. 그때는 또 물어봐야겠죠. 이걸 체크하면 안 되겠죠. 자, 하지만 체크를 하고 더 이상 안 보겠다.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애프터나 프로그램을 실행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이 프로젝트 폴더는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오케이 할게요. 자, 그러면 애프터나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거고요. 자, 실행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클립스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됐고요. 자, 화면 레이아웃 구성을 보면 이쪽 있죠. 그 왼쪽 이쪽이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라고 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윈도우 탐색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프로젝트가 1개 내지는 n개, 2개, 3개, 4개, 5개 쭉 나열될 수가 있고요. 마치 윈도우 탐색기를 사용하듯이 폴더 구조, 디렉토리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쪽 큰 부분, 가장 오른쪽에 중앙의 큰 부분, 여기가 바로 코딩하는 편집 툴의 가장 중요한 코딩하는 작업 영역입니다. 자, 이 밑에 보시면 컨솔이 있어요. 디버깅 등을 할 때 또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이런 데 정보가 노출되어집니다. 자, 프로젝트 만드는 방법은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뉴가 보여요. 뉴에서 프로젝트 점점점이 보입니다. 또는 여기에 웹 프로젝트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이런 걸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익스플로러를 이용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 만드는 방법은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서 오른쪽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뉴 메뉴가 나오고요. 뉴 메뉴에서 프로젝트 땡땡땡 또는 웹 프로젝트 이렇게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그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웹 프로젝트 만들 거기 때문에 웹 프로젝트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넥스트 누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이름 정하나 나오죠? 자, 프로젝트 이름은 15,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15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내가 만들고 있는 웹 서비스에 따라서 그 서비스 이름, 프로젝트 이름을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15, 프로젝트 15가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새 문서 만들어야겠죠? 프로젝트 위에서 우클릭 하시면 메뉴가 나오고요. 여기서 New From Template 어떤 문서를 만들까? 우리가 아직은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진 않았지만 웹을 구성하고 있는 데는 CSS부터 HTML, JSON, PHP, 파이썬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HTML 만들 거죠. 그래서 HTML. 자, HTML은 우리가 HTML을 학습을 하면서 HTML 버전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HTML5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름 정하라고 나오네요.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인덱스 HTML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덱스 HTML 페이지가 나왔고요. 자, 페이지가 나왔는데 기본적인 헤드 태그라든가 바디 태그에 그리고 시멘틱 태그를 이용한 헤드, 그다음에 내비, 그런 푸터 등의 기본적인 태그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메타 태그도 몇 가지 이렇게 보입니다. 뷰포트 모바일에서 사용하라고 뷰포트 태그도 기본적으로 보입니다. 필요 없는 것은 여러분이 삭제를 해서 쓰시면 되고요. 필요 있는 것은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까지 우리가 맨 땅에 헤딩이었죠.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 사용하는 것보다 디폴트로 들어있는 태그, 문서를 사용하는 게 좀 더 쉬울 수가 있겠죠. 자, 프로젝트는 이렇게 생성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 프로젝트가 내가 만들어 놓은 워크스페이스 제대로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아까 우리 C 밑에다가 저는 여기다가 웹 프로젝트 이 폴더를 만들었었죠.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프로젝트 15가 있죠. 내가 만든 프로젝트 15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index.html 만들어져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설정을 해보는데 너무 글씨가 작죠. 그래서 기본적인 설정으로 윈도우에 가시면 프리퍼런스 환경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많이 알아두시면 좋은데, 자, 제너럴에 기본적인 거에 어피어런스에 가시면 컬러 앤 폰트가 있어요. 그 글자의 폰트 결정하는 부분인데, 베이지 기본 폰트에 기본 서체에
텍스트 폰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에디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큼지막한 창이 하나 나오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폰트를 쓰시는데 폰트 여러분이 원하는 폰트를 여기서 골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좀 가독성이 뛰어난 서체를 쓰시면 되겠죠. 자, 참고적으로 서체를 하나 말씀드리면 추천해드리면 네이버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코딩 전용 폰트가 있습니다. 네이버 나눔 고딕 코딩일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검색을 해보시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무료 코딩 전용 서체를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가독성이 좀 뛰어나고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도 많이 유행을 하는 서체입니다. 자, 다음에 폰트 사이즈 여기서 결정할 수 있어요. 좀 크게 볼게요. 14 정도로 확인 누르겠습니다. 다음에 어플라이 누르고 오케이. 그러면 폰트가 좀 커져서 좀 보기 쉽게 이렇게 설정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에 들어가시면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여기 보시면 스위치 워크스페이스가 있죠. 그죠? 나는 아까 아더를 눌러요. C 밑에 프로젝트, 웹 프로젝트 여기다 만들었었죠. 난 이게 싫어요. 다른 데다 또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브라우저를 또 선택을 해서 다른 폴더를 또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C 밑에다가 새로운 폴더를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프로젝트 2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확인. 그죠? 그러면 C 밑에 프로젝트 2 폴더로 프로젝트가 바뀌었고요. 자,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애프터나 프로그램이 재실행이 됩니다. 프로젝트, 내가 작업하는 공간이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설정을 다시 바꾸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고요. 네, 여기서 다시 여러분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워크스페이스를 만들고 싶으면 여기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워크스페이스 작업 영역을, 작업 폴더를, 디렉토리를 바꾸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애프터나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사용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볼 거는 뷰포트라는 게 나오는데요. 뷰포트가 뭔지 개요를 알아보고요. 다음에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뷰포트란 모바일 환경에서 뷰포트의 개요와 설정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뷰포트란 PC 환경과 달리 모바일 스마트폰 환경에서는 디바이스마다 해상도가 상이해서 PC 환경의 웹페이지가 모바일 환경에서는 매우 작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PC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갖고 웹문서를 보는데 너무 잘 보여요. 메뉴도 잘 보이고 이 안에 있는 컨텐츠, 텍스트라든가 그림도 다 잘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잘 보이던 거를 어디? 스마트폰에서 봐요. 그러면 잘 보이던 메뉴가 이렇게 아주 땅콩만하게 조그맣게 나오고 글자가 너무 작게 나와서 거의 우리가 판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작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기본적으로 PC가 갖고 있는 해상도보다 밀도, 픽셀이 갖고 있는 밀도가 있겠죠. 밀도. 얼마만큼 조밀조밀하게 모이는지 이 밀도보다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이 갖는 밀도가 굉장히 작아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했다면 스마트폰에서는 거의 점점점으로 보일 정도로 밀도, 픽셀과 픽셀이 접해 있는 밀도가 굉장히 작습니다. 작다 보니까 여기에서 예쁘게 보였던 그림이라든가 텍스트가 실제로 스마트폰으로 딱 옮겨가는 순간 굉장히 작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뷰포트라는 거를 설정을 해놔요. 메타 태그에다가 뷰포트라는 설정을 해놓고 실제로 이 웹 문서가 스마트폰에서 보여질 때는 어떻게 제대로 좀 보이게 해라 라고 명령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뷰포트가 뭔지를 알아봤고요. 뷰포트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모바일 환경에서 뷰포트에 설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설정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PC 환경에서는 PC가 이렇게 있어요. PC 환경에서는 브라우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띄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띄울 수도 있고 아니면 풀 브라우저로 이렇게 전체를 띄울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브라우저를 띄우면 브라우저는 항상 풀스크린이죠. 풀 브라우저를 뜨죠. 브라우저를 이렇게 요만큼만 띄울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가로로 설정을 할 때는 PC 환경에, 저희 스마트폰 환경에서는 width를 내가 설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디바이스가 갖고 있는, 디바이스 장치가 갖고 있는 가로의 사이즈대로 브라우저를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width는 디바이스 width를 주고요. 자, 다음에 initial scale이라는 속성을 또 이용해요. 이건 뭐냐면 처음에 웹 브라우저가 스마트폰 환경에서 떴을 때, 로딩이 됐을 때 확대가 돼서 로딩이 될 건지 아니면 축소가 될 건지 아니면 디폴트로 될 건지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니셜 스케일을 1.0을 줘요. 그러면 얘가 1대1 비율이에요. 그죠? PC 환경에서는 여러분이 어떠한 브라우저,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항상 1대1로 뜨죠. 그 상태에서 브라우저를 크게 100%를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높게 150% 하면 커지고요. 50% 하면 작아지죠. 안에 있는 그림이나 글씨 등의 컨텐츠들이. 자, 근데 모바일 환경에서는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을 해주면 항상 1대1 비율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뜰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유저 스케일러블이라는 게 있어요.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손가락으로 핑거로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확대하고 축소하죠. 그죠? 그거를 가능하게 하겠느냐? yes면 가능한 거고요. no를 줬어요, 지금은. 그러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웹사이트를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하신 다음에 실제로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확대 축소를 해보시면 어떤 웹사이트에서는 확대가 되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웹사이트는 확대 축소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다 이런 설정에 의해서 우리가 작업을 해줍니다. 자, 다음에 미니멈 스케일하고 맥시멈 스케일이 있어요. 최소, 최대 비율입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1.0 보다 더 작지 마라. 1.0이 디폴트입니다. 1대1 사이즈예요. 이 사이즈보다는 작게는 축소되지 마라. 맥시멈 스케일 2.0 아무리 크게 사용자가 크게 확대를 하더라도 2.0 2배죠. 1대2죠. 1대2 비율 이상의 그 스케일은 갖지 마라라고 우리가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메타 태그예요. 우리가 메타 태그 알아봤던 거는 캐릭터셋의 UTF-8 요거 하나 알아봤었죠. 얘가 뭐 하는 기능이었냐면 다국어 지원이에요. 4바이트로 한국어 2바이트죠. 중국어 한 4바이트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영문 1바이트죠. 요런 거를 다 케어할 수 있게 UTF-8을 주면 웹 문서에 한글이 있던 중문이 있던 아니면 영문이 있던 다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게 하는 거. 캐릭터셋을 알아봤는데 요거 말고 뷰포트란 걸 또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width는 컨텐츠하고 땡땡 width는 가로 사이즈는 디바이스의 가로 사이즈 그대로 적용되라. 이니셜 스케일 처음에 로딩될 때 1.0 가져라. 미니멈 아무리 작아도 1.0 이하로 내려가지 마라. 그 다음에 사용자가 손가락 갖고 이렇게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거 빼버려라. 노를 줬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뷰포트를 적용해서 실제로 브라우저가 화면상에 잘 정상적으로 보여지는 케이스예요.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 글씨가 굉장히 조그맣게 표현되어 있죠. 이게 모바일 PC, 스마트폰에서, 아니,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한 겁니다. 스마트폰에서 접속을 했더니 뷰포트를 적용을 했을 때는 제대로 다 보였는데 뷰포트를 적용을 안 해요. 얘를 적용을 안 한 거죠. 적용 안 하면 이렇게 깨알 만한 것이 사용자가 판독하기 어렵게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로 코드를 보면 자, 요거를 좀 분리를 시킬게요. 메타 태그를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캐릭터 셋하고 이제 분리를 시켜놨고요. 메타 태그는 메타 태그를 이용해서 여러 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언어에 관한 세팅을 해준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 어떻게 보일 것인지 뷰포트를 써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상단에 헤드와 헤드 태그 상단에 이렇게 메타 태그로 정의만 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모바일 환경에서도 여기에 있는 문서가 다 정상적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메타 태그를 뺀 거예요. 빼면은 이렇게 돼요. 주석 처리를 했죠. 그죠? 주석 처리하면은 뺀 거죠. 빼면은 실제로 여러분이 스마트폰에 접속을 해서 FTP로 여러분들 무료 웹 호스팅에 올린 다음에 접속을 해보세요. 해보시면 PC 환경에서는 느낄 수가 없어요. 뷰포트가 있든 없든 똑같죠. 그죠? 하지만 그 모바일 환경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굉장히 많은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세 번째, 반응형과 뷰포트라는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합니다. 다 모바일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자, 뷰포트와 같이 모바일 환경에서 웹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출력하기 위해서 CSS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을 흔히 우리가 반응형 웹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거 알아봤냐면 이렇게 미디어 규칙이란 거 알아봤죠. 골뱅이 해갖고 미디어. 자, 이게 뭐였냐면 다양한 디바이스에 맞춰서 하나의 HTML 웹 문서를 다양한 디바이스에 모두 대응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규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이러한 규칙을 이용해서 웹 문서를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반응형 웹이라고 합니다. 자, 뭐냐면 사용자의 디바이스 환경에 따라서 CSS를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웹 문서를 이렇게 하나의 웹 문서가 있어요. 이 문서를 갖다가 PC CSS에서는 PC 환경으로 보이게, 모바일 CSS는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보이게, 태블릿은 태블릿을 보이게 이렇게 다양하게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뷰포트도 모바일 환경에 맞춰서 어떠한 세팅을 해주는 단계고요. 반응형은 어떤 거? 다양한 디바이스에 맞춰서 웹 문서가 정상적으로 보이게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게 미디어 컬이라고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미디어 규칙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반응형 웹이라는 거 오늘 개요를 알아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반응형 웹을 어떻게 만드는지 하나의 웹 문서를 가지고 PC 환경과 모바일 환경과 태블릿 환경에 맞춰서 어떻게 개발을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바일 개발 환경 및 뷰포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개발 환경은 IDE 툴을 하나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클립스에다가 여러 가지 플러그인을 꽂을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애프터나 플러그인을 꽂으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JSP 나중에 안드로이드나 이런 거 하시면 그에 맞는 플러그인을 꽂아서 사용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에 FTP 하도 오래돼서 까먹을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FTP 사용법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꼭 지금 학습을 하는 단계지만 무료 FTP 웹 호스팅을 하는 업체를 하나 정하셔갖고 꼭 내가 만든 웹문서 그쪽 서버에 업로드한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확인을 해 보셔야지 내가 만든 웹문서가 정확하게 만들어졌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뷰포트, PC 환경과 달리 모바일은 해상도가 너무 다 천차만별이어서 그리고 그 픽셀의 밀도가 너무 작아서 PC에서 잘 보였지만 스마트폰에서는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뷰포트 설정하는 방법 꼭 알아두시고요. 반응형 웹에 대해서는 오늘 개념만 알아봤죠. 그 CSS 속성을 이용해서 다양한 디바이스에 대응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예제를 통해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